제 관점에서 테슬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 너무 자주 나오고 그에 따라 주가의 변동이 있다. 둘째, 호재 악재가 유난히 많다. 여러 호재가 뜨고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주가는 하락한다. 여러 악재가 뜨고 나면 며칠 후에는 반등한다. 셋째,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갭이 자주 뜬다. 그 갭들이 뜨고 나면 비교적 단기간에 그 갭을 메꾸러 간다. 세 가지 각 내용을 자세히 분석 공유하기 전에 일단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의 개미들이 많고 공매도 세력도 많다입니다. 그 판단을 입증하는 자료를 따로 갖고 있거나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흔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오너가 많지는 않은데 본인이 즐기기도 하고요. 다만 주가에 긍정적 면도 있지만 직설적인 화법이나 말 실수로 인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언론 플레이와 호재 혹은 지나친 악재에 따라서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주가 변동이 심하게 오는 것은 테슬라 주주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궁극적인 내용은 갭이 가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유난히 갭이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갭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메꾸고요. 최근 1년 내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동그라미가 갭이고 세모는 갭을 메꾸는 상승 혹은 하락입니다. 보다시피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메꾸고 있습니다. 그 갭들을 바로 100% 메꿔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메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최근에 200불대가 180불대의 갭입니다. 요즘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데 저도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대로 하락하기보다는 저 위 갭들을 채운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소 180불대의 갭을 채우거나 200불대까지도 갭을 메꾸고 나서야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다음 이미지처럼 되는데요. 예전에 처음 테슬라 영상 만들 때 나온 헤드앤숄더 패턴이 다시 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당시에 그 렉라인이 무너지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측 어깨, 머리에 이어 우측 어깨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측 어깨가 200불대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더 깔끔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치고 올라간다면 이 패턴은 맞지가 않는 건데요. 그러나 200불대에서 다시 하락하고 렉라인인 170불대가 무너지면 100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투자에 있어 지나간 시간을 돌려보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차트가 헤드앤숄더의 반대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할 것 같았으면 작년 12월쯤에 저 원안에 260불대에서 하락이 않는 상승을 계속 이어가서 290불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반전이 가능하지 않느냐 물으시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지금의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테슬라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다우도 있지만 영상 제작 시간 문제상 나스닥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주봉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긴 합니다. 약 1년 전에 화면상에 하얀 원한 지점을 대하락의 징후로 보고 결론을 내려버린 바람에 나스닥은 많이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대처를 제대로 못했네요. 그러나 작년 10월 11월에 재조정을 해주면서 다우와 러셀 2000은 본전과 약간의 수익 보는 수준에서 많이 빼서 롱을 잡고 나스닥 손실을 많이 맨징한 상태입니다. 당연하지만 저는 주식 버블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텐데 4월에서 6월이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금리가 5월, 6월 중에 실제로 내리게 되면 며칠간은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지만 재료가 소멸되므로 언제까지 금리 이슈로 주가 상승 경연이 이어지진 알 수 없죠. 2024년은 전세계 총선 대선 해입니다. 대만 러시아는 끝났고 한국의 4월 총선, 2분기에 줄줄이 대기진 유럽 총선, 대선,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전세계는 점점 극우 성향으로 치닫고 있고 각국 총선, 대선이 끝나면 여러 문제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 빈부 문제, 정치적 이념 갈등 등등. 또한 외국 일부 방송에서는 5월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신병 이상설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러우 전쟁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전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나스닥 선물을 보겠습니다. 3월 27일 나스닥 선물은 18,210포인트입니다. 장기 차트를 보기 위해서 6개월 압축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2018년 4파 조정 이후 지금 구간을 5파 상승 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이 구간이 이미 상승 5파는 끝나고 불규칙 조정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나스닥 다우는 고점은 이미 2021년 12월에 치고 지금은 진짜 상승이 아닌 조정 중인데 접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록 경신 중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의문이에요. 조정 중에는 크게 지그재그 형태, 플랫 형태, 삼각수렴 형태, WXY 형태 등이 있는데 그 중에 확장형 불규칙 플랫 형태로 보입니다. 즉 5파가 수렴호 상승 등의 연장 파동은 끝난다면 그 이후 조정은 불규칙 플랫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을 흔히 새로운 상승으로 보는 파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규칙 조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ABC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BC가 A보다 길며 C파가 가장 깁니다. AB 길이는 피보나치 비율 1.236 혹은 1.382 정도이며 BC파 길이는 보통 1.618입니다. AB는 3개의 조정 파동, C는 충격 파동인 5개의 파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나스닥 장기 차트에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1파에서 4파까지 피보나치 확장2를 적용해서 21년 12월까지의 고점인 5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통 연장 파동의 길이로 보는 1.618은 대략 17,100포인트, 실제 고점은 16,775포인트입니다. 그 이후 조정 파동 구조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듯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하반기까지 5파 고점부터 A파까지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3년부터 지금 24년까지 또 다른 형태의 조정인 A파, B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상승 파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불규칙 조정 예시와 같이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조정의 끝인 B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끝 지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나스닥 다우 선물뿐만 아니라 각 종목들의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모가 와서 이 버블의 끝자락에 올라타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죠. 물론 저의 경우는 양방 베팅 중에 롱을 수익 실현하고 나스닥 숏에 물타기 하랍니다. 피보나치 수율을 보자면 B는 현재 이미 1.236B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안전한 매매를 원한다면 지금 매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3월 29일 기준 18,254포인트로서 비율 1.236을 이미 넘어서고 1.382 구간은 약 19,150포인트입니다. 또한 가격 범위틀을 이용해서 B의 가격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A와 C를 1대1 비율로 본다면 피보나치 비율 1.38을 넘어서는 19,500포인트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비율과 가격 틀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지금부터 매도도 좋고 19,150포인트 심지어 더 끌고 와서 19,500포인트까지 분할 매도 혹은 인버스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물론 매수 매도 결정할 때는 다른 사항도 지켜봐야겠죠. 캔들의 움직임, 쌍봉, 쓰리봉 고점 여부, 포모, 공포지수, 언론보도 등등. 현재 캔들의 움직임만 봐도 언제든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세게 형태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포모에 빠진 개미들이 더 몰려들겠죠. 더 오를 거라는 확신하에. 또한 만약 이게 버블이 끝이라고 한다면 고점을 한 번만 주고 끝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쌍봉, 쓰리봉 등 여러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 끝자락에서 개미들에게 여러 번의 희망과 고통을 안겨주다가 끝내지 않겠나 조심히 예측합니다. 다음은 금에 관해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2019년 겨울부터 금 오늘 가격 신경 안 쓰고 여윳돈 생기면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코인 주화 형태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구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형제 지인들에게 금은 조금씩 모으면 20원에서 27원 사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군요. 트레이딩뷰 골드 차트입니다. 3월 29일 기준 온수당 2,254불이고 국내 시드는 한돈에 41만 1,000원입니다. 3, 4회 도전하다 5번째 고점 상단을 뚫었습니다. 저는 사실 23년 5월 고점 돌파 실패했을 때 대략 1,700불 정도까지 오기를 기대하고 추매하려 했는데 기회는 오지 않았네요. 만약 지지 테스트 한다면 이전 고점이 2,100불, 2,080불인데 지금은 강력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를 보자면 당장 이 가격대까지 테스트하기 위해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4, 5차례의 도전 끝에 고점을 넘어섰기에 강력한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격대에서 25년, 27년까지 2배 이상의 가격을 기대 중입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 이슈, 각국의 경제 문제, 국제정치,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기서는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여러 패턴 중에 컵 앤 핸들 패턴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차트가 오랜 기간 컵이 모양을 그리다 어느 시점에 핸들 모양을 만들고 그 핸들이 완성되면 컵의 높이만큼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1980년 이전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아무튼 70년대 가파른 상승 분위기가 지나고 1980년 절정 이후로 골드는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약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컵 모양의 패턴을 만들며 바닥에 머무르던 금은 2000년대 들어서며 상승세로 돌아서고 2008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약 1년간 핸들 모양을 만듭니다. 1년간 핸들 모양을 완성한 후 골드는 약 2년간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핸들 완성 시 1000불이던 가격은 최고점이 2011년 9월경 약 2배인 1910불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 이후 약 9년간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컵 형태를 만들고 코로나 당시 2020년 8월에 2070불 고점을 만든 후 그 이후 약세를 보이면서 핸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3년 이상 핸들 모양의 박스권에 갇히던 금은 최근에 강력한 저항 라인인 2100불을 뚫고 2200불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런 차트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전세계 경기 침체 문제,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이슈 등 금이 오를 수 있는 이슈는 여럿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요즘 여러 미디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실 수 있고, 제가 만약 다음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과거 사례들 들어 앞선 차트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일시에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면서 고통을 겪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의 통제하에 각 개인은 제약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 간 자유로운 수출입이 막혀 모든 상품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출입도 통제된 상황 하에서 질병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아침부터 약국에 몇 시간을 줄을 서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혹시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금 거래소 앞에서 혹은 당근마켓에서 금을 사려고 다시 줄을 서진 않을까요? 다른 형태의 질병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금이 너무 비싸져서 일반인들은 감히 금을 매설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은을 사려고 줄을 서겠네요.